혹시 뼈를 위해서 매일 우유 마시고 계신가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우유 한두 잔 정도로는 뼈가 약해지는 속도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뼈까지 제대로 칼슘이 전달됩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챙기고 칼슘은 소홀히 하시면 모래밭에 건물을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쑤시고 사소한 부딪힘에도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집니다. 골절이 생기면 치료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근육이 녹아내리고 움직임이 더 힘들어지는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죠.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결국 뼈 건강인데 이게 사실 음식 선택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정말 간단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고 매일 우유 한두 잔만 드시면서 안심하고 계시다가는 어느 순간 고관절이 부러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섭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어르신 3분 중 1분이 불과 2년 안에 세상을 떠나세요. 그만큼 치명적인 부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뼈 건강은 혈관이나 근육 관리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정확한 방법을 모르셔서 뼈를 계속 잃어가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뼈는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약해지거든요. 저희 상담실에 오셨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20년 넘게 매일 빠짐없이 우유를 2잔씩 챙겨 드셨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급하게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척추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골다공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고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는 게 바로 의사인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모든 걸 명확하게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칼슘이 폭탄처럼 많이 들어있는 음식 5가지를 공개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올바른 칼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칼슘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황금 식단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황금 식단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렸고 실제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보신 식단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칼슘 영양제에 돈 쓸 필요 없이 음식만으로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골다공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꼿꼿한 허리, 골절 걱정 없는 활기찬 일상 모두 가능합니다. 당신의 뼈 건강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날로 약해지는 뼈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입니다. 30년간 뼈 대사와 영양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대학병원에서 매일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며 뼈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순자 72세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은 매일 아침 우유 2잔으로 뼈를 지켜왔다고 확신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우유가 칼슘의 왕이라고 하고 주변 지인들도 다 우유를 마신다고 하니까 자신도 열심히 챙겨 드셨죠.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척추가 내려앉는 듯한 통증으로 상담실을 찾으셨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고 조금만 걸어도 등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심지어 척추 뼈 2개가 이미 눌려서 압박골절 상태였어요. 충격과 후회 속에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일 우유를 그렇게 마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님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으니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사실 문제는 양보다 흡수였습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유 속 칼슘 흡수율도 떨어져요. 게다가 어머님은 커피를 하루 3잔씩 드셨고 짠 반찬을 좋아하셨어요. 칼슘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우유 외에 다른 칼슘 공급원을 추가하고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들을 함께 드시도록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멸치가루를 밥에 섞고 케일 무침을 반찬으로 챙기고 치즈를 간식으로 드시도록 했죠. 동시에 커피는 하루 1잔으로 줄이고 반찬은 싱겁게 드시도록 당부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처음 아셨대요. 칼슘은 종류와 조합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열심히 챙겨 먹는데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 적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보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 작은 변화 하나가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골다공증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뼈를 살리는 칼슘 폭탄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멸치가루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멸치가루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멸치볶음은 해드셨어도 멸치가루는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멸치가루가 정말 놀라운 칼슘 공급원입니다. 100g에 900mg에서 많게는 1900mg까지 들어있어요. 우유의 무려 10배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시니어 분들의 칼슘 섭취율이 권장량의 20%도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 멸치가루 한 숟갈만 제대로 활용해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뼈째 먹으니까 칼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갈을 섞어 드셨어요. 처음에는 비린내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들기름과 통깨를 함께 넣으니 고소한 맛이 나서 오히려 밥맛이 좋아졌대요.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멸치가루 활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 한 공기에 멸치가루 15g 정도,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를 넣으세요. 거기에 들기름 반 숟갈, 통깨 한 꼬집 넣고 슥슥 비벼 드시면 됩니다. 김가루를 추가하면 더 맛있어요. 국이나 찌개에 뿌려 드셔도 좋고 계란말이 만들 때 섞어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멸치가루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반찬은 싱겁게 조리하셔야 합니다. 짠 김치나 젓갈류는 조금만 드시고 국물도 짜지 않게 끓이세요. 혹시 멸치를 아직도 볶음으로만 드시나요? 이제 가루로 드셔보세요. 훨씬 더 많은 양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케일입니다. 케일 하면 주스만 떠올리시죠? 사실 케일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100g에 200mg 정도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나 됩니다. 우유가 3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죠. 더 놀라운 건 시금치와 비교했을 때예요. 시금치에도 칼슘이 많지만 흡수율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녹색 채소라도 케일이 시금치보다 칼슘 공급원으로는 10배 이상 뛰어나요. 70세 정은희님은 케일 들깨 무침을 하루 2줌씩 드셨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들깨가루와 양념으로 무친 반찬이에요. 매일 점심과 저녁에 한 접시씩 챙겨 드셨더니 몇 달 만에 허리 통증이 확 줄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했던 허리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케일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아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어도 맛있고 볶음밥에 잘게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케일칩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오래 끓이면 비타민이 손실되니까 살짝만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케일을 아직 주스 전용 채소로만 알고 계셨나요? 이제 밥상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매일 2줌만 드셔도 칼슘 섭취량이 확 늘어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특히 숙성 치즈가 칼슘의 왕이에요. 숙성 치즈 100g에는 무려 10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파마산 치즈나 체다 치즈 같은 딱딱한 치즈일수록 칼슘 함량이 높아요. 수분이 적고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식습관 연구를 보면 치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골밀도가 20%나 높았다고 합니다. 치즈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정말 좋아요. 74세 최상호님은 칼슘 강화 치즈를 하루에 2장씩 드셨어요. 아침에 1장, 오후 간식으로 1장 이렇게 챙기셨죠.
치즈 2장이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음식으로 채우면 되니까 정말 효율적이죠. 최상호님은 치즈 덕분에 칼슘 걱정을 완전히 덜었다고 하셨어요. 치즈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샐러드 위에 잘게 부셔 얹어 드셔도 되고 식빵에 올려서 간단하게 드셔도 좋아요. 과일과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파스타나 리소토 같은 요리에 넣으면 풍미도 살고 칼슘도 보충되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치즈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2-3장 정도로 적당히 드시고 다른 반찬은 싱겁고 담백하게 드세요.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가 더 좋고 칼슘 강화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치즈를 몇 장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전혀 안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요즘 나오는 칼슘 강화 두유는 200ml 한 컵에 150mg에서 많게는 28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우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양이죠. 두유의 장점은 또 있어요. 두유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66세 이정자님은 매일 아침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커피를 못 마셔서 아쉬웠는데 두유를 마시니까 속도 편하고 화장실도 편해졌대요. 커피는 칼슘을 빼앗아가지만 두유는 칼슘을 채워주니까 당연한 결과죠. 3개월 만에 손톱도 튼튼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고 하셨어요. 두유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단맛이 나는 두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라벨을 보고 칼슘 강화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일반 두유는 칼슘이 거의 없어요. 칼슘을 따로 첨가한 제품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는 꼭 잘 흔들어 주세요. 칼슘은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안 흔들고 마시면 위쪽 액체만 마시고 밑바닥에 가라앉은 칼슘은 버리게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다 마신 뒤에도 물을 조금 넣고 흔들어서 마지막까지 마시세요. 혹시 두유를 그냥 달콤한 음료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이제 칼슘 보충 음료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일반 두부도 칼슘이 있지만 칼슘 강화 두부는 훨씬 더 많아요. 반모, 그러니까 150g 정도에 19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해줘요.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대요.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보호하고 단백질이 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유와 마찬가지로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좋습니다. 69세 오윤주님은 저녁마다 두부 반모를 드셨어요. 두부찌개로 끓여 먹거나 두부 부침으로 구워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기도 했어요. 매일 저녁 한 끼만 두부를 챙겨 드셨는데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었대요. 몇 달 지나니까 다리에 힘도 붙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두부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도 되고 두부 스테이크로 구워서 양념 발라 드셔도 맛있어요. 두부 샐러드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좋고요. 중요한 건 브로콜리, 파프리카, 케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채소 속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두부 고를 때는 꼭 칼슘 강화 두부를 선택하세요. 일반 두부보다 칼슘이 훨씬 많아요. 라벨을 보고 칼슘 함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꼭 체크하세요. 신선한 제품이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두부 요리 어떠세요? 간단하게 두부 한 모만 준비해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이 5가지를 매일 200에서 300mg씩 나눠 드시면 하루 권장량 800m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에 케일 무침, 저녁에 두부 요리, 간식으로 치즈 한 장,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갈 이렇게만 하셔도 완벽합니다. 이제 칼슘을 뼈까지 잘 보내는 방법을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흡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고 뼈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만큼이나 비타민 D가 중요해요. 다행히 비타민 D는 햇볕만 잘 쬐어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면 충분해요. 팔과 다리를 조금 노출하고 산책하시거나 마당에서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오후 햇살이 부드러울 때가 좋아요. 한낮의 강한 햇볕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겨울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조금 더 오래 나가 계셔야 합니다. 햇볕을 못 쬐는 날에는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보충제로 드실 때는 과다 복용을 조심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햇볕을 얼마나 쬐셨나요? 실내에만 계셨다면 내일은 꼭 밖에 나가보세요. 짧은 산책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도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칼슘이 뼈에 잘 붙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풋고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귤, 레몬 같은 과일과 채소에 비타민C가 많아요. 식사할 때 채소 반찬을 꼭 곁들이세요.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칼슘 흡수도 높이고 맛도 상큼해집니다. 샐러드에 파프리카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식후 디저트로 귤 한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고용량 보충제를 드시면 위장이 자극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부 요리에 레몬즙 뿌려보신 적 있나요? 상큼한 맛도 좋고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열심히 칼슘을 먹어도 빠져나가는 양이 많으면 소용이 없죠. 짠 반찬은 최대한 피하세요. 김치나 젓갈은 조금만 드시고 국이나 찌개도 싱겁게 끓이세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폭탄이니 자주 드시지 마세요. 탄산음료도 인산이 들어있어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콜라나 사이다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 드시면 칼슘 손실이 커집니다. 커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혹시 하루 커피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은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뼈가 약해지지만 움직이고 걷고 계단을 오르면 뼈가 자극받아서 칼슘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특히 좋아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골밀도가 개선돼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두 층만 걸어 올라가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나 스쿼트 같은 동작이 좋아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갑자기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건 절대 피하세요. 본인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오늘 걸음수 체크해 보셨나요? 10,000보가 목표지만 5,000보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단백질도 뼈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쌓여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가 약해져요.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 드시면 됩니다. 60kg이면 하루 60g이죠.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음식에 단백질이 많아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소실될 수 있어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산성 물질이 생기는데 몸은 이걸 중화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니 적당량만 드세요. 고기만 잔뜩 먹고 채소는 안 먹는 식단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단백질 섭취 충분하셨나요? 아침에 달걀 드셨나요? 점심에 고기나 생선 드셨나요? 매 끼니마다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잡아도 같은 양의 칼슘이 훨씬 더 튼튼한 뼈로 이어집니다. 햇볕 쬐고 비타민C 풍부한 채소 먹고 짠 음식과 커피 줄이고 매일 걷고
단백질 챙기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황금 식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뼈를 살리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와 흡수를 돕는 황금 실천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칼슘 강화 두부 이 5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골다공증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비타민 D, 비타민 C, 저염식, 카페인 제한, 운동, 단백질 섭취까지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잘못된 상식을 짚어볼게요. 우유 2잔이면 충분하다. 칼슘은 많이 먹으면 다 흡수된다. 영양제만 먹으면 된다. 이런 믿음들은 뼈를 갉아먹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흡수율이 중요하고 음식 조합이 중요하고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골고루 먹고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함께 챙기고 칼슘을 빼앗아가는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고 매일 걷고 움직여서 뼈를 자극하고 단백질로 뼈의 기본 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지고 골절 후 합병증으로 평생 불편을 겪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와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요. 뼈가 약해지는 건 통증도 없어서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튼튼한 허리와 관절로 활기찬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수월하고 손주들 안아주기도 편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골절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한 끼씩만 칼슘 폭탄 음식을 추가하는 겁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에 케일 무침 한 접시, 저녁에 두부반모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칼슘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어요. 거기에 밥에 멸치가루 한 숟갈, 간식으로 치즈 한 장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두부 꺼내서 두부찌개 끓이시거나 두부부침 해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두유 한 잔 마시고 햇볕 쬐러 산책 나가세요. 점심에는 케일이나 브로콜리 반찬 꼭 챙기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칼슘과 함께 챙겨야 할 뼈 건강 보조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비타민 K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이 2가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에 많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부터 식단에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멸치가루인가요? 케일인가요? 아니면 치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음식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튼튼한 뼈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